신사고 국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손을 보면은 작년과 비슷한 유형의 문제 올해도 출제되었고요. 항상 출제되는 포인트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 출제 유형을 위주로 하여서 공부를 잘 해놓으면 문제를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작품에 사용된 단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시 자체도 반복되는 구조를 바탕으로 하여서 대조되는 시어를 활용하고 이 대조되는 시어를 통해서 시어의 함축적 의미 우리가 파악을 한다면 주제를 파악하는 것까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을 감상할 때 작품 안에서 그리고 작품 밖에서 다양한 요소들을 활용하여서 나름대로 주체적이면서도 타당한 감상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단원에서는 그러한 감상들을 제시하여 놓고 우리에게 어떠한 점을 고려하여서 이러한 감상을 했는지 묻는 문제 혹은 서술형에서 직접 이러한 요소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작품에 대해 감상을 하도록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알아두기에서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동일한 문학 작품이라 하더라도 감상하는 사람의 관점이나 감상 방법에 따라서 작품에 대한 해석과 평가가 모두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작품을 감상할 때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관점이나 감상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타당해지기 위해서는 적절한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근거가 없이 나는 이 작품을 읽고 이런 생각을 했어, 이런 느낌이 들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적절하지 않은 해석과 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작품을 수용할 때에는 단순히 타인의 평가를 따르는 것도 안 되고요.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기만 하는 것도 안 됩니다. 타당하게 적절하게 감상을 하기 위해서는 원인과 결과를 논리적으로 따져보거나 작품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와 비교를 하여서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할 수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내가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했다면, 감상을 했다면 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서로 비교함으로써 더욱더 감상의 폭을 넓힐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출제가 된다면 가볍게 작품을 감상할 때의 태도로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의 선지로 활용하여서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본문 그 사람의 손을 보면 함께 볼 텐데요. 지금 첫 번째 연 구두 닦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구두 끝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보면 구조 반복을 하고 있고요. 또 이 보면이라는 시어 자체도 반복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반복 그리고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지금 시선이 점점 좁아지는 것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구두 닦는 사람, 그 사람 전체를 보다가 그 사람의 손으로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이 가 있는 구두 끝으로 점점 시선을 좁혀가면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구두 끝에서 이 검은 것이 빛이 난다라는 사실이다 하는 걸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검은 것에서도 빛이 난다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흔히 빛난다고 생각하는 흰 것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흰 것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대조를 통해서 또 검은 것에서도 빛이 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하는 걸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검은 것과 흰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다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구두 닦는 사람은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선망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구두 닦기를 모두가 꿈꾸는 건 아니죠.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 화자가 구두 닦는 사람을 아주 가치 있고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예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구두 닦는 사람은 이 구두를 닦는다는 자신의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해서 흔히 사람들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빛나게 만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검은 것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보잘것없는 것, 그리고 빛이 난다라는 것 자체는 가치를 가진다 혹은 가치가 있다 하는 걸 의미해요. 보통은 검은 것, 빛이 안 난다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구두 닦는 사람이 열심히 성실하게 닦은 이 끝을 보면 우리가 거기에서도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생각을 뭐뭐 한다, 아니다와 같이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년, 3년 흐름 똑같습니다. 이제는 창문 닦는 사람으로 바뀌었는데요. 구조 똑같죠? 사람에서 그 사람의 손, 그리고 그 사람의 창문 끝. 그러면 이 창문 끝에서 다시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것 언급할 거고요. 거기에서도 빛이 난다. 왜? 창문 닦는 사람이 그만큼 정성을 다해서 가치를 만들어냈다라고 보기 때문인 거죠. 반복, 대조 활용하고 있는 것, 그리고 앞서 보았던 검은 것과 비누 거품 속, 그 다음 흰 것과 맑은 것, 시어들이 서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소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청소하는 사람 제시를 하고 손 그리고 길끝을 보면 우리가 방금 보았듯이 보통 사람들이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것에서도 빛이 나는 것 같이 발견하고요. 이와 대조되는 보통의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얘기하고 있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두를 닦는 사람, 창문을 닦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모두 이렇게 가치를 더하는 일을 한다는 점에서 화자가 긍정적으로 여기는 사람인 것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어서 마음 닦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마음 닦는 사람도 앞서 이야기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달라지지 않았어요. 대신에 연의 구조를 살짝 변형을 주어서 앞서 자신이 계속 이야기했던 닦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닦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빛을 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닦는 행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빛이 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흔히 이 보이는 빛만을 강조하고 이 보이는 빛에 집중을 하는데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빛이 난다라는 사실을 마음 닦는 사람과 앞서 보았던 청소하는 사람, 창문 닦는 사람, 구두 닦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화자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마음 닦는 사람은 여러 가지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자신의 직업에 성실하게 임하는 사람도 마음 닦는 사람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 화자처럼 사람들이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고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 마음 닦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빛이 난다고 생각하여서 이 겉모습이 아닌 마음이나 내면적 가치에 집중하여서 거기에 있는 가치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주목하는 사람 역시도
마음 닦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구체적으로 마음 닦는 사람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해설에 적힌 것처럼 이런 말이 아니고 구체적인 상황을 놓더라도 충분히 마음 닦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해요. 마지막 5연에서는 기존의 1연에서 4연까지 반복되었던 구조를 완전히 벗어나서 자신이 앞서 나열했었던 시적 대상들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성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누군가를 성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만큼 거룩하고 위대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찬적인 태도가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그다지 예찬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예찬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작가의 개성적인 인식과 삶에 대한 성찰이 돋보인다 하는 것 우리 마지막 단락에서 특히 잘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청소를 하면서 성자이며 성자이면서도 청소를 한다 하는 건 자신이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 자체가 성자가 되는데 충분할 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마지막 연을 통해서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까지 확실히 파악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작품 전체를 보았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유의해야 하는 것, 이 대조되는 시어들 무엇을 의미하는지만 확실하게 파악을 해 놓으면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같이 풀러가 볼게요. 문제를 보면 이렇게 1번처럼 단순히 함축적인 의미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이렇게 묻는 유형도 출제가 되지만 이 유형은 너무 쉽고요. 우리는 2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위시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묻고 있고요. 보기에서 사람의 손은 그 사람이 흘렸을 땀과 겪었을 고난을 대변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화자가 그 사람의 손을 통해서 인식을 드러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선지를 하나씩 보면요. 1번 시적 대상들의 손을 통해 노동의 가치를 생각해 보게 하고 있다 되어 있고요. 우리가 보기를 통해서 손과 노동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을 보면 손끝에서 노동을 통해 빛을 내고 있죠. 그러면 이 빛을 더하는 것 자체가 노동의 가치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적절하다. 그 다음 2번 무엇은 아니다와 같은 단정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인식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무엇은 아니다. 단정적인 표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화자의 인식,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 외에도 이러한 검은 것, 비누 거품들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 사소한 노동도 모두 가치를 지닌다 하는 진정한 가치 발견한 것 제시를 하고 있어요. 2번도 적절하다. 그 다음 3번 마음 닦는 사람을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되어 있는데 마음 닦는 사람은 그 마음 끝에서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도 빛이 난다는 걸 알고 있는 혹은 발견해내는 사람인 거죠. 그러면 구두 닦는 사람, 창문 닦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빛이 난다는 걸 알려주는 사람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화자의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과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되 지금 네 번째 연에서부터 자신이 이야기한 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 2번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닦는 것은 빛을 내는 일을 통해 각 연의 구조적인 통일성을 깨트리면서 대상의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네 번째 연을 보면 앞서 연들과 구조가 똑같다가 마지막 행에서 닦는 것은 빛을 내는 일 이렇게 끝내고 있죠. 이 행을 더함으로써 변화를 주고 앞서 보았던 사람들이 닦는다는 행위가 결국 가치를 더하는 일이다, 빛을 내는 일이다 하는 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적절하다. 마지막 5번 성자가 된 청소부를 통해 묵묵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하는 삶의 소중함을 표현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 앞서 우리가 보았던 사람들 묵묵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하면서 검은 것, 비누거품, 쓰레기 속에서도 빛을 내고 있죠. 닦는 일을 통해서 빛을 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을 성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도 적절하다. 정답을 찾을 수가 있지요. 그 다음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2번 볼 텐데 1번 평서형 종결어미를 사용하여 대상의 외향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 평서형 종결어미 뭐뭐다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건 검은 것 겉모습은 검지만 그래도 빛이 난다 하는 거죠. 하는 일 볼품없어 보이지만 가치를 더하기 때문에 성자가 하는 일만큼 고귀한 일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외면적인 가치가 아닌 내면적인 가치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보고 마음을 닦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 바로 적절하지 않은 것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유사한 통사 구조를 병렬적으로 제시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 유사한 통사 구조라는 말 자체가 문장 구조라고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면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죠. 1연, 2연, 3연, 4연 비슷한 문장 구조를 활용하여서 나란히 세워놓고 있습니다.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2번도 적절하다. 그 다음 3. 통일성이 돋보이는 짜임새 있는 형식으로 주제를 잘 부각시키고 있다 되어 있는데 통일성 언제 나오나요? 유사한 것들을 잘 배열해 놓았을 때 우리가 통일성이 있다, 안정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반복을 통해서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2번과 사실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선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3번도 적절하다. 그 다음 4번 대상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들에 대한 예찬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되어 있는데 특히 어디에서 잘 파악할 수 있나요? 마지막 5연에서 우리가 잘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앞서 언급했던 사람들, 무언가를 닦는 사람들, 청소부들을 성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도 적절하다. 그 다음 5번 시적 대상을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며 화자의 개성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대조되는 시어를 통해서 우리가 잘 파악을 할 수가 있죠. 보통 사람들은 어디에만 집중을 할까요? 흰 것, 맑은 것, 깨끗한 것, 그리고 보이는 빛에만 집중을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화자는 어디에 집중을 하나요? 검은 것, 비누 거품 속, 쓰레기 속,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 빛나는 이 가치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화자의 개성적인 인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걸 보고 거기에 집중을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5번도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은 것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감상의 내용을 보고 감상의 내용에 반영이 되어 있는 요소들 확인하는 문제 23번 하나 풀어볼 텐데요. 지금 보기를 보면 천냥이 시인은 고독과 허물을 잔잔한 음성으로 노래한 작품을 주로 발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작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는 3번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작가에 대한 연구 및 비평이 감상에 반영되어 있다 하는 것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천냥이 시인의 대표작으로는 이러한 작품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작품들 얘기하는 것 1번 작가의 다른 작품에 해당하는 내용이구나 하는 거 바로 또 찾을 수가 있고요. 이러한 작품들이 오늘날 외적인 측면을 중시하고 내적인 측면을 간과하고 있는 사회 현실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다 이야기하는 부분은 또 5번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고정관념이나 편견에서 벗어나 대상을 바라보고 어떠한 삶이 가치 있는 것인지 되돌아보게 되었다 얘기하는 건 내가 이 작품에서 이러한 영향을 받았다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4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23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것 2번 작품의 구성상의 특징이 되겠죠. 정답을 쉽게 차근차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신사고 국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문제 함께 풀어보았고요.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